전 세계를 걸어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빙하 앞에서 숨을 멈추고 네팔의 히말라야 능선을 두 발로 넘어봤으며 페루의 안데스 산맥을 배낭 하나 메고 홀로 종주한 사람들. 그들에게 등산은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최근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이 자신들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호주 시드니 출신의 29세 여행 유튜버 조이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하이킹하며 현지의 자연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온 크리에이터인데요. 과장도 없고 연출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직접 두 발로 걷고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스타일이라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 파타고니아, 네팔, 페루를 종주한 이 여성이 한국의 설악산을 오른 뒤 카메라 앞에서 남긴 말이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는데요. 과연 세계를 누빈 그녀의 눈에 비친 설악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이의 한국 여행은 서울에서 4박을 보낸 뒤 속초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조이는 스스로를 도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여성입니다. 빌딩 숲보다 실제 숲이, 한강보다 산속 계곡이 더 편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속초행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속초까지 약 2시간 30분 거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조이는 뜻밖의 장면과 마주합니다.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버스가 해안가를 달리는 내내 쪽빛 바다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유리창 너머로 흘러갔고 조이는 턱을 괜 채 그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아름다워요. 저 산들 좀 봐요. 정말 좋아해요 라며 버스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조이. 한국의 고속버스는 냉방도 쾌적하고 승차감도 훌륭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여행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조이는 짐을 풀기도 전에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그녀는 꽤 인상적인 비교를 했는데요. 자신이 코스타리카를 여행했을 때 불과 2-3km짜리 자연 트레일 하나를 걷는데 $30,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 가까운 입장료를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즐기는데 돈을 내는 구조 자체에 거부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그런 그녀가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발견한 것은 입장료 없음이라는 안내판이었습니다. 설악산 입장이 완전히 무료라는 게 정말 좋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소액의 참가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걸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쉽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좋아요. 코스타리카에 있을 때 자연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무려 $30를 내야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내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라는 게 정말 기쁩니다 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조이.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설악산뿐만 아니라 북한산, 지리산, 오대산까지 전국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사실상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닌 조이의 눈에는 이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울산바위 등산이 시작됩니다. 조이가 선택한 코스는 왕복 7.7km에 고도 상승 550m, 정상 직전에는 888개의 계단이 기다리고 있는 루트였습니다. 12시 30분에 출발한 그녀는 무더위 속에서도 거침없이 산을 올랐는데요. 당시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다는 걸 감안하면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이가 이 등산 중에 주목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등산로 곳곳에 들어선 음식 스테이션과 카페 그리고 레스토랑들이었는데요. 해발 수백 미터 산길을 오르다가도 허기지면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는 것에 그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산로를 찾는 사람이 많고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인프라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수록 더위는 더 거세졌습니다. 조이는 진짜 치명적인 건 더위라며 땀을 흘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억압적이고 타오르는 듯했다. 그리고 계단이 흘러내리며 나옵니다. 며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99층 분량의 계단을 올랐을 때도 그녀는 끝내자며 특유의 담담함으로 전진했습니다. The last bit, I think you clamber between rocks and there's like a beautiful staircase alongside the rocks. So I'm really keen for that. Gosh, so close to the top now. Did a bit of a jog to this point. Woo. Oh my gosh. Wow. Beautiful. 중반을 넘어서자 조이는 잠시 멈춰 카메라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잡힌 풍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는데요. 짙은 녹색의 삼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지고 발 아래로는 수백 미터 낭떠러지가 보이는 가파른 철제 계단. 조이는 드론을 가져오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풍경은 어떤 인공장치 없이도 충분히 장관이었습니다.
This is the moment I got really sad that I didn't bring my drone on this trip. You can see how steep it goes. Where there is a staircase right there. That is crazy. And up there, oh my gosh. 거대한 화강암 바위 사이를 기어오르듯 통과하는 마지막 구간에서 조이는 독일 출신 등산객 나트와 텔모와 합류해 함께 정상을 향했는데요.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한국의 산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1시간 16분 만에 조이는 울산바위 정상에 올랐습니다. 해발 873m 거대한 화강암 봉우리 위에서 동쪽으로는 속초 앞바다가, 서쪽으로는 설악산의 연봉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이는 헐떡이며 올라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동쪽까지 전망이 있었어요. 정상에서 속초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이 하이킹 정말 가치 있었어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며 눈을 빛내는 조이. 정말 가치 있는 하이킹이었다. 네팔과 파타고니아를 걸었던 여성이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외국인 등산객들로부터 저 산을 질주해서 올라갔구나. 정말 건강하다는 말을 들은 것도 이 정상에서였는데요. 그것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체력을 직업으로 삼는 주한미군 병사들이었다는 점이 더 인상적입니다. 조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 내일도 확실히 할 수 있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This was such a worthwhile hike. I'm so happy I did it. Oh, so beautiful. So beautiful. I'm going to enjoy taking a few more photos and then head back down. Beautiful. Now I'm on my way down. All in all, that was a really doable hike and it was a good practice for tomorrow, which will be far more intense in terms of elevation gain. 하산 후 조이는 속초 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핏줄이 당기는 다리를 이끌고 시장 골목을 걷던 그녀가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한국 전통 막걸리 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라며 눈을 반짝이는 조이. 막걸리로 만든 빵이라는 설명을 듣더니 정말 크다. 정말 포근한 느낌이에요. 좋아요라며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사실 속초 수산시장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먹거리는 물론 한국 특유의 시장 문화를 가장 날것 그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조이는 완전 미친 짓이네요 라고 탄성을 질렀는데 그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활기, 이 에너지, 이 풍성함에 압도된 감탄이었던 거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조이는 숙소로 돌아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땀이 다 마른 얼굴로 내일 있을 더 큰 등산을 위한 준비를 점검하면서요. 그녀가 다음날 오를 곳은 울산바위보다 훨씬 험준한 코스 설악산의 악명 높은 공룡능선이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버스를 타야 한다며 일찍 잠자리에 든 조이. 그날 밤 그녀가 설레는 눈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모습은 한국의 산이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의 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파타고니아에서도 네팔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동시에 경외감을 안겨준 장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공짜로 누구에게나 열어두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설악산이 세계를 걸은 한 여성에게는 인생 하이킹 목록 맨 위에 올라간 장소가 되었습니다. 내일 그녀가 오를 공룡능선은 어떤 풍경을 내어줄까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